무려 500여 명의 삭발식이 예고된 시위. 그중 취재진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는 평소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그 입장을 대변해왔던 장혜영 국회의원. 그 역시 발달 장애인의 가족이다. 약속을 해놓고 정치가 지키지 않았을 때 매번 처음부터 삭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너무 갑갑했거든요. 그래서 정치로 뛰어들었던 거고.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우리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애 접근성 고려한 행정 서비스 개선 요청드렸었는데요. 진척사항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변화가 필요한 곳에는 날카로운 언변으로,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따뜻한 동행으로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가. 그의 25시를 함께 해본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시작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나선 장혜영 의원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서울의 한 영화관, 오늘은 좀 특별한 영화 시사회가 열렸다. 상영작은 무려 5년 전 이미 개봉했던 영화. 바로 장혜영 의원의 다큐멘터리 데뷔작이다. 관객은 대부분 20, 30대 젊은 청년들. 정말 조금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정말 살아갈 이유를 장혜영 의원님께 얻을 정도로 정말 팬인 사람인데요. 항상 좀 그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회의원이. 근데 그 본인의 권력을 약자들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의 행보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언제나 응원하고 앞으로의 일들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에 저희가 긴급하게 상영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객 중 상당수는 영화 자체보다는 장혜영 의원을 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 예, 사장님을 조금 더 누가 이렇게 하면 얘기하지? 언니 이렇게 하면 얘기할까? 아니 말이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은 실제 장혜영 의원의 동생인 발달장애인 혜정 씨와의 동거 기록이다. 여기 시위는 혜정 언니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어디가 다니 찍어요? 그 전까지 동생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했다. 발달장애인 역시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 화제의 다큐멘터리와 함께 동생이 가르쳐준 그 깨달음이 그를 정치로 이끌었다. 잘난 언니가 불쌍한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하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해보는 게 되게 드물잖아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되게 생생한 매체를 통해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의외로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탈시설 이후의 6개월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뿐 아니라 소수자를 위한 정치를 꿈꾸며 정의당에 입당. 비례대표 당선 첫날엔 국회 청소 노동자들과 점심을 같이 했다. 저는 오늘부터 정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을 가보려 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동료 시민에 대한 신뢰와 애정,
미래에 대한 낙관을 마음에 품고 저는 오늘부터 정의당에서 정치를 시작합니다. 왜 정치를 시작했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로는 지쳐서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삶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계기는 제 동생의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삶에서의 가장 큰 화두였고,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게 처음부터 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정치를 통해서 내 손으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꿔서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겠다. 혜정아, 언니 동료들이야. 안녕하세요. 카피트럭 여기. 오늘 저희 정의당의 이제 대선 끝나고 신입당원들 대상으로 토크쇼가 있는데, 페미니즘을 특히 키워드로 심 후보님이랑 저랑 류 의원이랑 같이 얘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제 정치 입문 3년째. 예, 그러면 지금 순서로 저희가 두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누구 등장할 순서인지 아마 다 아시죠? 그 짧은 시간에 그는 정의당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의원 중 한 명이 됐다. 정의당의 페미니즘 정치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한번 두 분에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이제 어떤 사회적인 굉장히 커다란 오해의 벽 같은 것들이 저는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성별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속박하지 않도록 하도록 세상을 바꾸는 정치, 저는 그게 정의당이 말하는 성평등의 정치이고 페미니즘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는 애매한 말로 숨거나 논쟁을 피하지 않는다. 진짜. 거칠 것 없이 질주하는 젊은 여성 후배 의원을 바라보는 정치 대선배 심상정 의원은 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권력을 갖기로 결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세대의 언어, 자기 세대의 감수성 가장 잘 표현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공감도 크고 새로운 정치의 어떤 세대 교체에 중심의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기념주간 전시회. 장혜영 의원은 이 전시회의 공동 개최자 중 한 명이다. 저희 셋이 이번에 같이 운동을 했어요. 앞으로 셋이서 여러 가지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인권을 위한 국회 3인방. 네, 초당적 사명. 멋있어. 당을 초월해 뜻을 같이 하는 국회 3인방은 누구일까? 장애인의 날 앞두고 국회에서 관련돼서 보조공학기기들 관련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저랑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이랑 국민의힘 김혜재 의원님이 같이 준비를 한 자리입니다. 치어타퍼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이 첨단 기술들에는 따뜻한 기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안경에 텍스트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그런 웨어러블 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경 특히 오른쪽 글라스 하단에 제가 장혜영 의원의 역할은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술을 통해 실제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 역시 그의 역할이다. 아까 그 웨어러블 같은 거는 사실 국회에다가 좀 비치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 사실 의원 수준 개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비품이 있으면 빌려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인권 국회 3인방에게는 더할 수 없이 든든한 동지다. 저한테는 든든한 것 같아요. 저랑 이제 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공감대가 많이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의지도 되고 힘도 되고 그렇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에는 거침없이 나아간다. 그런 뚝심으로 일궈낸 성과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이 법안은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0년 12월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되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있었죠. 본회의장에서 땅땅땅 이렇게 두드리는 거를 듣는데 평생 동안 제가 이 장애 문제와 관련된 삶을 살면서 느꼈었던 어떤 고통이나 아니면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 뭐랄까요? 무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길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의 이 기자회견은 국회 소통관에 처음으로 이제 수어통역이 언제나 일상적으로 배치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국회에 수어통역권을 두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통과. 그렇게 지난 3년 그는 장애인 처우 개선은 물론 차별금지법 시위 현장까지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갔다. 이런 장혜영 의원에게 국민들이 묻는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잘 지켜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화이팅 해주세요. 그리고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의원님 하면 좀 차별금지법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아직까지 제정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법으로 제정을 할 수 있을지 의원님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차별로부터 모든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누구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범은 아주 뭐랄까요, 공기 같은 도덕의 형태로는 있지만 법률의 형태로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법제는 반드시 필요한 법제예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혜원 의원님은 특히 젊은 지지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같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안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 변화를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침부터 청와대 앞이 분주해졌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결의대회. 보다 확대하겠다. 발달장애인을 돌봄에 있어 더 많은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촉구하는 행사다. 참담하죠. 우리 아이들이 주간 활동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가에서는 중앙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부모가 자식을 목숨 걸고 지금 지키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결의대회에서는 대규모 삭발식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자리에 절대 빠질 리 없는 정치인 장혜영 의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윤종수 회장님. 장 의원의 동생 역시 발달장애인. 이것은 바로 그의 이야기이자 현실이기도 했다.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시설에 가는 그런 비문명적인 사회를 이제는 좀 문명 사회로 가자. 함께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정부의 약속을 들으러 가는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어도 오늘은 나와야 되는 날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제 동생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차별받았고 또 저희 가족이 사회의 도움 없이 동생을 돌보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가 그걸 바꿔보고 싶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기는 저의 어떤 정치적 고향 같은 곳이죠. 처연한 마음으로 이날 삭발을 감행한 이들은 500명 이상.
그리고 돌발 선언이 터졌다. 지금 연락 받았는데 무슨 섭섭하신다고 그래? 하지 마. 그냥 여기서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삭발을 계획하고 이것을 찾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 행동 없이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기분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덤덤하네요. 덤덤하세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좀 가벼워지고 나면 그때는 어떤 기분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사람을 말하자면 머리를 미리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보좌진들한테 사과 영상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왜 그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되게 명확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요. 이따 봬요. 그런 그의 진심은 SNS를 타고 오늘 시위 참가자들에게 금세 퍼졌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그 역시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언니. 이 사람들은 유권자이기 이전에 오랜 시간 아픔을 함께 해온 동지였다. 방금 서울역에서 저희 그 단톡방에 장혜영 의원이 삭발한다는 내용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떨리고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국회의원이 삭발을 한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 그의 삭발로 현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발언이 있다는 거는 알고 이제 가는 길에 어떤 말을 할까를 생각하고 있었고 이렇게 함께 삭발을 하는 게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깎은 머리를 보니 다음에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깎은 머리를 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깎으면서 이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제가 수행해내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을 해도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을 대표하는, 여러분을 대변하는 정치가 있다고 하는 건 그 자리에서 함께 그 한 덩어리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얻어맞았습니다.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행동하는 것. 그는 오늘도 이렇게 한 발을 내디뎠다. 기성 정치인을 향한 따끔한 질책도 마찬가지. 87년생인 저는 독재의 두려움을 피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두려움을 압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 가루가 돼버릴 것 같은 두려움. 나날이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 내 자리는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온갖 재난과 불평등 속에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누구를 타도해야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앞에서는 사실 그린 뉴딜 이렇게 온실가스 저감을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우리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그 국정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개인 생활처럼 개인도 그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는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기후위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장애 접근성 고려한 행정 서비스 개선 요청드렸었는데요. 진척사항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속한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대신 여길 택한 이유는 따로 있다. 어떤 이제 장애 의제를 얘기할 때 시작할 때는 복지부 장관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는 기재부 장관 이름을 부르면서 끝나요. 왜냐하면 장애를 포함해가지고 복지의 영역은 필연적으로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 복지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균형 잡힌 다원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다루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지망을 했죠. 외부 일정이 없는 날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밀린 자료를 읽으며 공부를 한다. 책상 위에는 몸 챙겨가며 일하라고 지지자들이 보내준 약이 한가득. 하지만 약보다 그가 자주 챙기는 것은 매일 되새기는 초심과 자기 다짐들이다. 업무 내용에 대한 메모들을 이렇게 붙여놓으면서까지 하진 않지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붙여놓는 것들은 아예 이 모니터 앞에다가 붙여놓고, 이게 붙어있던 제일 오래된 메모 중에 하나인데요. 역할은 우리 가족, 조직, 공동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특정 순간에 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에서 정치를 이제 하면서 기쁘고 힘나는 순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진짜 많거든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러면 진짜 약간 제 존재가 쓸모없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쨌거나 이 모든 일들이 공동체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설령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곧 이제 저라는 그 존재 자체, 사람의 실패는 아니다. 그런 거리두기를 계속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저도 살려고 붙여놓은 메모입니다. 그거 다 있으면서 보고 할 일은 사실 없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회의에선 보좌관과 비서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노력한다. 대의를 쫓느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 약간 죄수의 딜레마 그런 거 아니에요? 보좌진들 역시 장혜영 의원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 다 열정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의원님을 좀 특별하게 만드는 건 열정을 넘어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절박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절박함이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시민들한테 닿을 때 또 저희 의원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선에 국회의정 대상을 받은 부지런한 의원. 그가 생각하는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이제 저희 정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있고 또 조직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은 거기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그렇게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과 열심히 그 후보들하고 결합해서 함께 뛰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도 현장이다. 시위가 벌어지는 곳은 을지로의 한 호프집. 장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의 삶을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앞세우기보단 행동하고 꿈꾸기보다는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그의 행보를 응원한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오늘 처음 이별해 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